할 내용은 이제 2장 내용이에요. 타이틀이 보면 컨버전 그리고 리액터 사이징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리액터 사이징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배치 리액터 사이징은 결국은 이제 시간 갖고 하는 거였고, 시간을 얼마나 오래 해야 되느냐, 반응을. 나머지 플로우 리액터들은 이제 반응기의 크기 또는 캐탈리스트의 무게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됐었어요. 이번 챕터에서는 우리가 컨버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하고, 이 컨버전 관점에서 리액터를 사이징하는 식들을 유도할 거예요. 죄다 이제 수식이 막 나오는데, 전체적인 그 논리만, 생각의 흐름, 로직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 수식을 뭐 외우려고 들면 불가능해. 이걸 어떻게 외워? 그냥 여러분들이 몰 밸런스,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으로부터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유도할 수 있도록 생각을 정리해 놓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컨버전이라는 용어의 개념부터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배치 리액터의 디자인 이퀘이션이라고 불리우는 거를 이제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개념의 수식들을 플로우 리액터인 CSTR, PBR, PFR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하고, 여기까지 강의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어지는 강의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될 거고. 지난 시간에 한 거 잠깐 한번 리뷰해 봅시다. 지난 시간 마지막 슬라이드였었죠. 여기에 뭐 수식은 잔뜩 있지만 기본적인 건 이거지요.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으로부터 각각의 리액터마다 우리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가정들을 했었어요. 그 가정에 입각해서 수식이 몰 밸런스 이퀘이션들이 이렇게 단순화됐었죠. 그래서 이 몰 밸런스 이퀘이션을 가지고 리액터 사이징을 할 때는 이 수식들을 적분을 하거나, 물론 이거는 적분을 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해가지고 반응하는 시간 또는 볼륨, 리액터의 볼륨 또는 캐탈리스트의 무게 이런 걸 정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 PFR을 봅시다. PFR을 보면 이거 적분할 때 한쪽 적분 변수는 볼륨이고 다른 쪽 적분 변수는 플로우 레이트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초기 플로우 레이트이 얼마인데 반응기를 빠져나올 때 플로우 레이트이 얼마가 되게 하려면 리액터의 볼륨은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분이 됐었어요. 기억하죠? 네. 근데 사실은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플로우 레이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약간 좀 불편해요. 초기에 플로우 레이트이 1몰/s였어. 그런데 반응이 다 끝나고 반응기에서 나올 때 거기에 리액턴트의 플로우 레이트이 0.1몰/s여야 된다. 그러려면 반응기 사이즈는 얼마가 돼야 되냐, 또는 반응 시간은 얼마나 오래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리액터가 플로우 레이트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인 관점에서 리액터 사이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용어를 도입할 거예요. 컨버전이라고. 먼저 일반적인 화학 반응식을 봅시다. A하고 B하고 반응해서 C하고 D가 되는 이러한 화학 반응에서 회사, 여러분들이 뭐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면,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이겠지만, 많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엔지니어로서 일하게 될 텐데, 회사의 관심은 리액턴트 얼마큼 집어넣어서 프로덕트 얼마큼 나오느냐, 이게 관심사예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일반화학 실험이나 기초 실험 같은 거를 할 때 어떠한 물질을 합성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뭘 계산했었어요? 일드 계산하지 않았었어요? 일드? 이런 거 계산 안 했나? 일반적인 화학에서는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고 나면 그 물질을 합성하는데 일드가 몇 %인지 수율, 그걸 계산하죠. 그래서 수율을 계산하는 건 예를 들면 A에서 B가 되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리액턴트 1몰당 프로덕트 1몰이 만들어지게 되지, 반응이 그 비가역적으로 훅 간다면. 그런데 우리가 리액턴트 1몰을 썼는데
프로덕트가 0.9몰만 생겼어. 그럼 일드는 몇 %예요? 90%죠. 리액턴트의 몰수, 만들어진 프로덕트의 몰수 곱하기 100 이거잖아. 그렇죠? 이게 일드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화학에서는 그냥 주로 일드를 계산해요. 그런데 화학반응공학에서는 이제 공장을 짓는다거나 또는 공장을 운전한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학반응을 일으킬 때 그 화학반응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화학반응이 가나요? A가 반응을 해서 B로 되는 반응이 있다 그러면 그 반응시키면 내가 넣어준 리액턴트는 시간을 길게 한다거나 리액터 볼륨을 크게 해주면 전부 다 프로덕트로 바뀌나요? 아니에요. 사이드 리액션이 있죠. 부반응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만 얻어지는 게 아니고 원하지 않은 엉뚱한 애들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가 얼마나 생겼는지 그걸 따지면 그게 이제 yield인데 주로 이 화학반응공학에서는 yield를 얘기하지 않고 컨버전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 컨버전의 정의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도록 하고 어찌됐건 기본적인 질문은 우리가 이 화학반응을 통해서 만들고 싶은 거는 C와 D예요. 프로덕트 C와 D라. 따라서 이 반응이 얼마나 오른쪽으로 훅 갈 거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가급적이면 넣어준 리액턴트가 다 프로덕트로 바뀌면 좋겠죠. 그걸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이 질문의 대답에 관한 관점에서 그러한 관점에서 리액터를 사이징하는 게 좋겠죠. 자,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논의를 진행할 때 여기에 리액턴트가 두 가지가 있죠. A하고 B. 예를 들면 여기 개수가 다 1이라고 칩시다. 1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양론 개수가 다 1이에요, 지금. 그러면 A하고 B는 1대1로 반응을 하고 똑같이 1대1로 프로덕트 C와 D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연료가 부족해. 그래서 B는 잔뜩 있는데 A는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B는 10몰을 집어넣고 A는 1몰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서는 한참 동안 기다려. 또는 볼륨을 엄청 큰 리액터에다가 놓고 반응을 돌렸어요. 그러면 A하고 B 중에 반응이 비가역적으로 뭐 끝까지 정반응적으로 다 치우치는 그런 반응이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뭐가 남게 돼요? B가 남게 되죠. B는 지금 과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A는 1몰, B는 10몰을 집어넣었으면 B는 과량으로 있기 때문에 A는 다 소모될 수 있지만 B는 여전히 소모되지 않고 남아있게 돼요. 아무리 기다려도 B는 그냥 남아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반응 속도를 표현을 할 때 또는 뭐 여러 가지 이 화학 반응공학에서 어떠한 파라미터를 표현할 때 리액턴트 관점에서 이제 표현을 할 텐데 그때 어떠한 리액턴트를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돼요. 아무거나 그냥 선택하지 말고 꼭 리미팅 리액턴트를 골라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말한 예에서는 어느 게 리미팅 리액턴트야? A하고 B 중에? A예요. B는 과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 반응이 얼마나 진행될 거냐를 결정하는 리미팅 스피시스, 리미팅 리액턴트는 B가 아니고 A죠. 여기서 말하는 리미팅 리액턴트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가 리미팅 리액턴트라고 한다면 화학식을 이제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논의를 할 거예요. A의 리미팅 리액턴트인 A의 양론계수 가지고 전체 화학 반응식을 나눠 놓고선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특별한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A에 대한 반응 속도 또는 A에 대한 컨버전 이런 얘기를 하면 그 A가 그냥 리미팅 리액턴트라는 거야.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느 리액턴트 관점에서 기술을 할 것이냐라고 할 때 그 리액턴트를 선택할 때는 그 리액턴트가 실제로 리미팅 리액턴트인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컨버전은
앞에 슬라이드에서 예를 들어 말했던 것처럼 반응이 얼마나 정반응적으로 진행이 돼서 프로덕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판가름하기 위해서 반응이 진행된 정도, 그거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에요. 표시는 X라고 할 거예요. 컨버전 X, 대문자 X예요. 그리고 첨자 A를 달았다는 얘기는 이때 베이시스로 잡은 리미팅 리액턴트가 A라는 말이에요. 자, 정의식은 이거예요. 집어넣어준 리액터에다가 집어넣어준 A의 몰수 중에 반응을 해서 사라져버린 A의 몰수예요. 반응을 해서 사라져버린 A의 몰수. 아까 이야기한 A가 반응을 해서 B가 되는 그런 반응인 경우에 부반응이 하나도 없고 사이드 리액션이 하나도 없고 반응이 일어나기만 하면 무조건 A는 B로 바뀐다면 이 컨버전에다가 곱하기 100하면 그게 바로 yield겠지요. 그렇죠? yield와 컨버전이 그럴 땐 같아요. 하지만 대개 반응은 항상 부반응이 일어나요. 그 부반응이 심각할 정도로 많이 일어나느냐 또는 무시할 정도로 적게 일어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따라서 컨버전에서는 A가 우리가 원하는 반응, 프로덕트를 만드는 그 반응으로 갔건 아니면 원하지 않는 undesired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사용돼서 소모됐건 관심 없이 그냥 소모된 A의 몰수가 분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분모에는 엄청 떠드네. 분모에는 집어넣어준 리액턴트의 몰수, 분자에는 어떤 반응이건 간에 하여간 반응이 일어나서 소모돼 버린 A의 몰수, 이러한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이 컨버전 X의 범위값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최소값은 0일 거예요. 0일 거야. 반응이 하나도 안 일어났다는 얘기죠. A가 하나도 안 소모됐다는 얘기야. 보통 컨버전이 0인 상황은 언제야? 반응이 들어가기 전이겠지. 리액턴트가 반응이 들어가기 전에.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100%일 것 같죠? 근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X 맥시멈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이 맥시멈 값은 요 XA라고 일반적으로 쓸 텐데 그냥 여기 A가 안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도 쓸 거예요. 이렇게도 그냥 편의상. 그러면 이게 어떠한 리미팅 리액턴트에 대한 컨버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해요. 이 리버서블 리액션, 이거는 뭐야? 비가역적으로 반응이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있는 쪽에서는 여기가 리액턴트고 이쪽이 프로덕트니까 내가 자꾸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좀 헷갈린데 반응이 비가역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컨버전의 최대값은 이론적으로 100%까지 가능하겠죠. 이론적으로는. 그 다음에 리버서블 리액션. 리버서블 리액션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이 100%가 될 수가 없어요. 리버서블 리액션이라는 게 뭐예요? 포워드 리액션도 일어나고 리버스 리액션도 일어나서 그 두 개의 반응 속도가 같아질 때,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은 리액턴트들의 농도가 더 이상 안 변할 때 그게 이퀄리브리움이잖아요. 이제 평형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도달하기 때문에 리버서블 리액션은 이퀄리브리움에 도달하게 돼요. 반응이 한쪽으로 확 치우쳐버리는 게 아니고. 따라서 일단 이퀄리브리움에 도달하고 나면 더 이상 농도의 변화가 없지요. 농도의 변화가 이게 반응기면 이 반응기 어디에서도 농도의 변화가 없어요. 따라서 아무리 기다리거나 아무리 볼륨을 크게 해줘도 더 이상 컨버전은 커지지 않겠죠. 그래서 리버서블 리액션인 경우에는 맥시멈 컨버전이 XE라고 우리가 써요. 여기서 첨자 E는 이퀄리브리움에 도달했을 때 컨버전 값이에요. 이퀄리브리움에 도달했을 때 컨버전 값.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컨버전에 관한 정의 개념이고, 하나 빠졌네. 이 컨버전의 단위는 당연히 단위가 없어요. 위에도 몰, 밑에도 몰이니까 단위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자, 이제 지금부터 수식을 이제 잔뜩 유도할 거예요. 근데 수학적으로 하나도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하여간 수식을 잔뜩 유도할 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서머리를 한번 할 건데 절대로 이 수식을 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나도 못 외우는 걸 여러분들 보고 외우라고 할 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어요. 봅시다. 먼저 가장 쉬운 배치 리액터부터 보면, 자, 배치 리액터인 경우에 컨버전을 높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배치 리액터는 리액턴트나 그러니까 리액션 믹스처가 들어가거나 나가는 게 없어요. 인플로우, 아웃플로우가 없고 그냥 갇혀 있는 거죠. 이럴 때 컨버전을 높이려면 뭐 시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배치 리액터에서 컨버전 X는 뭐의 함수냐 하면 시간의 함수예요. 시간의 함수. 배치 리액터에서 컨버전 X는 시간의 함수예요. 우리가 뭐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는 바고, 지난 시간에 그 얘기하기 전에 배치 리액터에 우리가 처음에 리액턴트 A를 N모를 집어넣었어요. N모를 집어넣고 반응을 한참 시키고 났더니 컨버전 X가 달성됐어. 예를 들면 처음에 1모를 집어넣고 컨버전이 90%라고 칩시다. 0.9. 그러면 반응을 해버린 몰수는 얼마예요? 0.9몰, 그죠? 초기 몰수 곱하기 컨버전 한 그 값이죠. 바로 그거예요. 시간 t 동안 반응한 몰수는 초기 몰수에다가 컨버전을 곱한 거죠. 뭐 너무 간단한 거지만 그냥 적어봤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컨버전 X가 시간 t 동안 달성됐다면 소모된 몰수는 얼마냐 이거야. 소모된 A의 몰수는 당연히 공급된 초기의 A의 몰수에다가 컨버전을 곱하면 돼요. 왜냐하면 컨버전의 정의 자체가 여기에 공급된 A의 몰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지우고 나면 좌우변이 같게 되죠. 따라서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이게 바로 소모된 몰수죠. 반응해버린 리액턴트 A의 몰수예요. Na0에다가 X 곱한 게. 그러면 반대로 남아있는 애들은 어떻게 될까? 남아있는 애들은 예를 들면 1몰을 집어넣는데 반응 다 끝나고 시간 t가 지난 다음에 0.1몰만 남았어. 리액턴트가 0.9가 컨버전에 의해서 0.9몰이 소모됐어요. 그럼 남아있는 애들은 얼마야? 0.1. 숫자 갖고 하면 훨씬 쉽죠. 바로 그 얘기예요. 남아있는 몰수, 그거는 NA를 우리가 지금 표현하는 거죠. NA0는 초기의 몰수고, 시간 t인 시점에서 NA는 상수가 아니야. 시간 t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변수지요. 시간 t에서 남아있는 리액턴트 A의 몰수, 이거는 또다시 이렇게 써보면 시간 t에서 남아있는 애들은 시간 t 동안 반응한 애들을 초기 값에서 빼주면 되죠. 따라서 식으로 쓰면 요거잖아. 남아있는 애들은 초기 몰수에서 컨버전 X가 달성되는 동안 소모된 리액턴트의 몰수를 빼면 돼요. 따라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뭐 너무나 당연한 식인데 내가 막 굵은 손으로 박스까지 쳐놨어. 그렇죠? 이 식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예에서는 초기가 1몰인데 컨버전이 0.9가 달성이 됐어요. 시간 t 동안. 그러면 1 빼기 0.9가 0.1이니까 1 곱하기 0.1. 그래서 0.1몰 이렇게 됐던 거죠. 이 식이에요. 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사과 10개 있는데 9개 먹었다. 몇 개 남았냐? 이 정도는 우리 딸도 해요. 자, 이 시점에서 이제 배치 리액터는 기본적인 가정이 열심히 저어줘가지고 퍼펙트 믹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스페이셜 베리에이션이 없어. 완전히 유니폼하다고 했었죠. 그 가정하에서 몰 밸런스 이퀘이션이 이렇게 됐었어요. 그렇죠? 요거는 어큐뮬레이션 텀에서 나온 거고 인플로우, 아웃플로우가 없기 때문에 그 항들은 다 없어졌고 요건 제너레이션 텀에서 왔죠. 제너레이션 텀은 원래 인테그랄로 돼 있는데 인테그랄로 돼 있었잖아. 그런데 전체적으로 유니폼하기 때문에 array가 상수 취급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상수 취급됐기 때문에 RA가 인테그랄 바깥으로 나오고 볼륨을 적분했기 때문에 RAV가 됐던 거였죠. 자, 이러한 과정에서 얻어지는 그 배치 리액터의 몰 밸런스 식이죠. 이 식은 여기에 빨간색으로 강조해 놓은 것처럼 볼륨이 배치 리액터의 볼륨 또는 리액션 믹스처의 볼륨이 상수이든 상수가 아니든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식을 얻는 과정에서 이게 볼륨이 상수가 아니어도 아무 무방한 가정만 썼어. 인, 아웃이 없기 때문에 그 두 개의 텀은 지워진 거고, 어큐뮬레이션 텀은 살아남은 거고, 인테그랄 바깥으로 RA가 빠져나온 건 퍼펙트 믹싱이기 때문에 빠져나온 거예요. 볼륨이 변해도 설사 리액션 믹스처의 볼륨이 변하더라도 퍼펙트 믹싱만 되고 있다면 제너레이션 텀은 이렇게 쓰여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은 이 V가 상수이든 상수가 아니든 쓸 수 있는 식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요거 두 개를 한번 이제 합쳐 봅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이시스, 기본이 되는 화학종을 정해서 일리미팅 스피시스 가지고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리액턴트 A, 리미팅 리액턴트 A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면 이게 앞에서 적은 그 몰 밸런스 식이죠. 양쪽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이게 리액턴트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요거. 아까는 NA0 가로 열고 1-X라고 썼었죠. 그거예요, 요거. 요거를 양변을 미분해 봅시다. 미분하면, DNA는 요 텀은 없어지고, 이건 상수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NA0 DX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했죠. 그리고 뭐 부호 정리하고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별거 아니죠. 요거를 배치 리액터의 디자인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디퍼렌셜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배치 리액터의 디자인 이퀘이션이다 라고 불러요. 식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제 편의상 식에다가 우리가 지금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 식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여기 있는 몰 밸런스 식을 아까 내가 박스 쳐놨던 NA는 NA0 가로 열고 1-X라고 돼 있던 이 식하고 이 식 두 개 합쳐갖고 그냥 얻은 것 뿐이에요. 왜 이렇게 했어? 변수를 바꿔주려고 그래요. 이 식을 이용해서도 지난 시간에 배치 리액터의 볼륨 V 결정하는 얘기 했었잖아. 이거 적분할 때는 적분 변수가 몰수였었지요. 그게 싫은 거예요. 컨버전 가지고 적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 컨버전, 시간과 컨버전의 함수 가지고 표현되어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몰 밸런스 식일 뿐이지, 이거 사실은. 근데 이걸 그냥 디자인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편의상 이거를 몰 밸런스식, 이거를 디자인 이퀘이션 in differential form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이 식을 그것도 다음 슬라이드 나오네. 뭐 나온 김에 한 번 더 강조하면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구나, 이거는. 지지난 시간에도 얼핏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다시 만약에 배치 리액터의 볼륨 또는 이제 리액션 믹스처의 볼륨 얘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V가 V0로 화학 반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고 컨버전이 될 텐데 아무리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볼륨이 안 변한다라는 경우에요. 많은 경우 이래요. 거의 뭐 일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요 식에 요 V를 V0로 쓰고 좌변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요 V0를 분모를 올린 거야.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바로 농도죠, 농도. 그래서 바로 요 몰 밸런스 식이 이렇게 반응 속도 아래에 있는 요 농도가 시간에 대한 디퍼렌셜 폼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물리화학이라든가 많은 그 화학 관련 서적에서 반응 속도를 뭐 이렇게 이런 디퍼렌셜 폼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아무 때나 막 쓰면 되는 식이 아니다라고 내가 한번 얘기했었죠.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 식은 아무 때나 막 쓰면 안 되고 배치 리액터, 뭐 화학 반응은 대부분
플라스크에서 시키니까 배치 리액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볼륨이 일정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볼륨이 일정할 때. 만약에 볼륨이 일정하지 않다면 이렇게 함부로 막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 V분의 1이 그냥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렇죠? 자, 앞에서 얻은 배치 리액터의 그 디자인 이퀘이션, 그거를 이제 시간과 컨버전에 이제 미분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데, 요거를 변수 분리해가지고, 변수 분리했죠. 왼쪽을 시간, 오른쪽을 컨버전. 요거 상수고, 아래에 있는 우리가 뭐 아직은 모르지만 뭐 안다고 칩시다. 반응 속도식을 안다고 치면 요거 양변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0일 때 반응 하나도 안 시켰을 때 컨버전 0일 거고, 시간 t가 됐을 때 컨버전이 x일 테니 이거를 적분하면 좌변은 t 빼기 0이니까 t고 우변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RA하고 V는 우리가 인테그랄 바깥으로 아직 안 뺐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바깥으로 뺄 수는 없어요.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여전히 필요해. 만약에 V 같은 경우는 뭐 볼륨 변화가 크게 없다. 대부분의 액체 반응이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볼륨 변화가 크게 없으니까 뭐 얘는 바깥으로 빼는 게 많은 경우 큰 문제 없지만 얘는 틀림없이 바뀔 거야. 반응 속도는 반응이 진행될수록 대부분의 반응이 다 농도가 줄어들죠. 리액턴트 농도가. 우리가 의도적으로 리액턴트를 계속해서 넣어주지 않는 이상 농도가 줄어들 거예요. 따라서 인테그랄 바깥으로 빼면 안 되지. 자, 정리 다시 한번 하면 요게 몰 밸런스 식이었고, 몰 밸런스 식으로부터 요 두 개의 식을 얻어냈는데, 먼저 이걸 얻어냈죠. 이걸 얻는 거는 단순히 NA를 컨버전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NA는 NA0 곱하기 1-X, 그죠? 그 식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꿔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 식을 적분한 게 또 다른 디자인 이퀘이션인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시간 t를 정할 수 있죠. 사장님이 컨버전 99%를 달성해라. 그러면 여기다 99가 들어가는 거고, 뭐 90%만 하지. 뭐 이렇게 오래 해. 전기세도 많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가 이제 0.9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어찌됐건, 배치 리액터에서 컨버전은 시간의 함수입니다. 반응을 오래 시키면 컨버전이 커지게 되겠죠. 어떠한 이 리버서블 반응을 여러분들이 배치 리액터에서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론적인 최대값은 100%야. 1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1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이 식을 보아하니. 배치 리액터에서 이 리버서블 반응에 대해서 컨버전 100%를 달성하고 싶어. 그럼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 무지하게 긴 시간, 무한대의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1이 되려면 여기가 1이 되는 동안 시간이 계속해서 이제 지나가야 될 텐데 그 시간 동안 리액턴트는 어떻게 돼요? 계속 없어져요. 계속 없어져. 따라서 반응 속도는 계속해서 작아지게 될 거야. 그렇죠? 계속해서 작아져요. 따라서 시간은 점점 더 긴 시간이 요구되어야 되죠. 그래서 목표치를 100%로 잡으면 안 되죠. 바보 같은 짓이에요. 뭐 10,000시간 반응하나 10만 시간 반응하나 별 차이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치 리액터 얘기는 여기까지 한 거고 플로우 리액터 이야기를 합시다. Continuous Flow Reactor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CSTR, 그 다음에 PFR, PBR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 세 가지 타입의 Continuous Flow Reactor에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세 가지 리액터에 대해서 디자인 이퀘이션을 유도할 거예요. 이 반복하는 이야기는 지루할 정도로 똑같은 게 반복돼. 따라서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논리만 기억하면 돼요. 논리만. 자, 플로우 리액터에서는 컨버전이 이제 시간의 함수가 아니고 볼륨의 함수예요. 볼륨. 컨버전이. 왜 그럴까? 왜 볼륨의 함수지? 컨버전이? 플로우 리액터라는 거는 어찌됐건 믹스처가 리액터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죠. 계속 지나가야 돼요. 계속 지나가는데 화학 반응은 일어나야 돼. 따라서 리액턴트가 리액터 안에 오래 머물수록 화학 반응이 많이 일어나겠죠. 따라서 컨버전이 커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래 머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 하나는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를 천천히 해줘. 천천히 지나가게 해줘. 그러면 똑같은 길이의 리액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래 머물 수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은 어느 거야?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는 뭐 별로 작게 안 하고 적당히 빠르게 하더라도 리액터의 길이를 길게 하거나 뭐 CSTR 같으면 통을 크게 한다거나 뭐 이러면 되겠죠. 예. 결국은 두 가지 개념 다 뭐냐 하면 컨버전을 높이기 위해서는 볼륨 또는 리액터의 길이 뭐 이런 걸 길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볼륨이에요. 볼륨. 물론 이제 PBR 같은 경우에는 볼륨이 아니고 볼륨 대신에 뭐라 그랬어요? weight. 그죠? 촉매의 무게. 촉매의 무게가 무겁다라는 건 결국은 그 촉매가 담겨 있는 파이프의 길이가 길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야, 사실은. 자,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Continuous Flow 리액터들은 다 기본적인 가정이 Steady State Operation이죠. Steady State Operation이에요. 그래서 특정 지점에서의 농도, 어떤 화학정의 농도는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이 기본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죠. 초기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를 리액턴트 A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 리액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들어가는 entering molar flow rate of reactant A가 FA0죠. 그리고 어떠한 리액터의 볼륨 V를 지나가는 동안 컨버전 X가 달성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FA0X는 뭘 의미할까? 아까 배치 리액터에서 여기가 NA0였고 NA0 곱하기 X가 뭐였어요? NA0 곱하기 X가 컨버전 X가 시간 T 동안 달성이 됐는데 그동안 사라져버린, 소모돼버린 리액턴트의 몰수였었죠.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뭘까? FA0에다 X를 곱한 건 FA0는 리액턴트로 들어가는 반응기로 들어가는 리액턴트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였어요. 어떠한 볼륨, 여기가 이제 들어갔는데 이쪽에서 나올 때 컨버전 X가 달성됐어요. 그러면 FA0X, 이건 뭘 의미해? 만약에 반응이 하나도 안 일어났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들어갈 때 FA0였으면 나올 때도 FA0여야 되죠. 그런데 나올 때는 FA0가 아닌 값으로 나올 거예요. FA0X는 뭐냐 하면 원래는 몰라 플로우 레이트이 더 나와야 되는데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줄어든 작아진 값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이 관찰될 거예요.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몰라 플로우 레이트이 줄어든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응기를 리액턴트가 경험하는 동안 컨버전이 일어나서 몰라 플로우 레이트이 줄어들게 되는데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수식으로 보면 FA0에다 X 곱하면 요게 FA0고 초기에도 들어간 몰라 플로우 레이트 단위 시간당 얼마나 넣어줬는지 여기에다가 컨버전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되잖아. 시간분의 소모돼 버린 몰수예요. 소모돼 버린 몰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면 약간 곤란해요.
단위 시간당 소모된 리액턴트의 몰수,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마치 화학 반응이 얼마나 빨리 일어났느냐, 그거를 나타내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개념은 비슷하기는 한데 약간 다른 의미잖아. 여기에 FA0, 예를 들면 1몰/s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 0.1몰/s가 나왔어요. 그러면 컨버전이 0.9죠. 90%. FA0X는 얼마예요? 0.9몰/s잖아. 그죠? 이 0.9몰/s라는 게 뭐야? 여기를 지나가는 동안 줄어들어버린 몰라 플로우 레이트죠. 리액터를 지나가는 동안 반응물들이 소모됨으로 인해서 줄어들어버린, 작아져버린 몰라 플로우 레이트,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아져버린 몰라 플로우 레이트.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배치 리액터에서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반대로 남아있는 애들은 똑같이 초기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에서 줄어들어버린 몰라 플로우 레이트를 뺀 그 나머지 몰라 플로우 레이트이 여기서 관찰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몰/s로 들어갔는데 컨버전이 90%가 달성됐으면 나올 때는 0.1몰/s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만 나와요. 리액턴트 A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는 0.1몰/s가 될 거야. 왜냐하면 90%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는 이 안에서 다 소모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이제 소모되지 않고 여전히 흐르고 있는 몰라 플로우 레이트, 아니구나, 여기구나. 여전히 흐르고 있는 몰라 플로우 레이트. 이거는 원래 넣어줬던 몰라 플로우 레이트에서 컨버전 때문에 소모돼 버린 몰라 플로우 레이트는 뺀 거죠.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이쁘게 정리해 놓으면 요거죠. 아까하고 수식이 똑같아. 배치 리액터하고 수식이 똑같아요. 요게 배치 리액터였잖아. 똑같아요. 다만 요거는 단위가 시간분의 몰수의 단위를 갖고 있는 몰라 플로우 레이트이고, 배치 리액터에서는 몰수일 뿐이에요. 수식은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FA0, 얘는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몰라 플로우 레이트하고 F는 CV라고 했잖아. 그죠? F는 CV예요. 따라서 초기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는 FA0고, 이거는 초기 농도에다가 초기의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를 곱하면 얻어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리액터의 볼륨을 이만큼 지나간 다음에 이쪽 지점에서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 FA는 어떻게 될까? FA는 CA, 요 지점에서의 A의 농도 곱하기 요 지점에서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 이겠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 그냥 단위 적어 놓은 거고요. 만약에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리액터 들어가기 전이나 여기 빠져나올 때나 전체적으로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콘스탄트다, V0로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FA는 어떻게 돼? 요 지점은 FA0는 CA0, V0고, 요 지점에서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인 FA는 어떻게 돼요? 요번에는 CA 곱하기 V0가 아니고 그냥 V가 아니고 V0로 쓸 수 있겠죠. 얘가 일정하니까. 그렇죠? 따라서 요식이 여기는 써놓을 걸 그랬네. CA 곱하기 V0가 되고, 여기는 CA0 곱하기 V0가 되죠. 따라서 V0 양변이 약분되고, 결국은 농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식을 쓸 수가 있어요. 농도에 대해서도. 그렇죠? 만약에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변하지 않는다면 농도에 대해서도
이 두 개와 아주 유사한 모양의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질문. 됐어요? 그러면 이거 왜 만들어냈겠어? 이거? 예. 이거 또 몰 밸런스 식을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배치 리액터도 몰 밸런스 식이 시간과 몰수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어서 그거 마음에 안 들어갔고 몰수로 표현되어 있는 걸 컨버전으로 바꿨었죠. 마찬가지야. 이 플로우 리액터들은 몰라 플로우 레이트과 볼륨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 몰 밸런스 식들이. 그렇죠? 그래서 몰라 플로우 레이트 대신에 컨버전을 변수로 사용하고 싶어서 지금 이 식 우리가 얻어낸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려고 했는데 딴 내용이 있네. 이거 먼저 얘기하고 갑시다. 리퀴드에서는 만약에 리액션 믹스처가 리퀴드다라고 한다면 이 농도라는 게 보통 이제 몰라 농도, 몰라 컨센트레이션 갖고 표현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기체인 경우에는 사실은 요런 그 몰라 컨센트레이션 대신에 압력을 사람들이 많이 써요. 압력을. 그게 측정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압력에 관한 정보가, 온도와 압력 이런 정보가 주어지면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농도와 압력, 온도, 뭐 볼륨 이런 것들을 다 상관 지을 수가 있죠. 뭐 그거를 정리해 놓고 넘어가려 그래요. 기본적으로 초기의 리액턴트 A의 농도, 얘는 농도니까 당연히 초기의 볼륨분의 초기의 A의 몰수 이거겠죠. 이건 정의식이죠. 근데 V분의 N, 이거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의하면 PV는 nRT인데 V분의 N, V분의 N은 RT분의 P네요. 그렇죠? RT분의 P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PV는 nRT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제로라는 첨자는 뭘 나타내는 거냐 하면 초기 조건, 반응기에 들어가기 전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 조건. 그리고 A, 첨자 A는 그 리액턴트 A를 나타내는 거고, 따라서 여기 V0라는 건 초기의 볼륨, 요 T0도 초기의 온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화학 반응을 시킬 때, 예를 들면 기체 A가 반응을 해서 기체 B가 되는 반응이 있다고 할 때 리액턴트 A를 집어넣어서 B를 단순히 만드는 이렇게 반응을 설계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리액턴트 A하고 함께 뭘 같이 집어넣냐 하면 이너트 가스를 집어넣어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원하는 압력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N2 같은, 질소 같은 이너트 가스를 같이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리액션 믹스처 안에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이 안에는 몇 가지 화학정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너트 가스인 N2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스 A가 있고, 가스 B가 있어.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압력을 구분해서 두 가지 압력을 다 얘기해야 되죠. 토탈 프레셔, 이 세 가지 종류의 가스들이 만들어내는 토탈 프레셔와 A의 파셜 프레셔, B의 파셜 프레셔, 그리고 N2의 파셜 프레셔,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첨자를 달아놓은 거예요. PA0라는 건 만약에 이너트 가스가 있더라도 우리가 지금 리액턴트 A에 대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은 거예요. 혼합기체에서도 각각의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A와 B와 N2 가스가 같이 섞여 있는 혼합기체가 있다고 할 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A에 대해서도 성립해야 되고 B에 대해서도 성립해야 되고 N2에 대해서도 성립해야 돼요. 이 식은 그러한 믹스처에서 A에 대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프레셔하고 몰수는 A라는 첨자를 달아놨어요. 하지만 V와 T는 A라는 첨자를 안 달아놨어. 왜 안 달았을까?
V하고 T는 A의 볼륨과 온도, B의 볼륨과 온도, 그 다음에 N2의 볼륨과 온도 다 똑같잖아. 그렇죠? 현재 이게 500도에 있으면 세 가지 화학정 다 500도예요, 온도는. 그리고 이거의 볼륨이 1리터면 세 가지 화학정의 볼륨 다 1리터고. 그렇죠? 그래서 그 첨자는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장황하게 길게 얘기했는데 하여간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농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분모를 봅시다. 이게 파셜 프레셔죠. 파셜 프레셔, 부분압. 파셜 프레셔는 몰 프랙션을 토탈 프레셔에다 곱하면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0는 토탈 프레셔예요. 우리의 예에서는 A와 기체 A와 기체 B와 N2가 만들어내는 토탈 프레셔고, 거기에다가 A의 몰 프랙션, 예를 들면 N2가 90몰 있고 A가 현재 요 지점에서 N2가 90몰 있고 요 지점에서 A가 5몰 있고 B도 5몰 있어. 그러면 이때 A의 몰 프랙션은 얼마예요? 100분의 5, 0.05. 그렇죠? 따라서 0.05 곱하기 토탈 프레셔 하면 바로 그게 파셜 베이퍼 프레셔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의 농도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각각의 의미는 내가 다 얘네들의 의미는 다 설명을 했고, 가스 페이즈 리액션에서 들어가는 몰라 플로우 레이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FA0는 농도에다가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곱하면 되는 건데, 위에서 농도가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으니까 이 식에다가 V0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FA0 역시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있는 정보가 뭐 농도 정보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농도 정보가 없고 뭐 압력, 온도, 몰 프랙션 이런 정보가 있으면 이쪽 부분을 쓰면 되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이런 식이 만들어졌던 이유는 다 그냥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에요. 따라서 이 식을 쓸 때 아무 때나 쓰면 안 되지. 이상기체라고 대충 가정할 수 있을 때 써야 돼요. 택도 없이 압력이 높아가지고 전혀 이상기체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이거 쓰면 안 되죠. 뭐 간단한 예를 하나 해놨는데, 어떤 가스가 순수한 가스 A가 있어요. 압력이 830kJ이야.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2리터 per sec고 500켈빈에서 이제 어디론가 들어가고 있는 모양이에요. 리액터로. 그랬을 때 CA0하고 FA0 구해라.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이 두 식 갖고 하면 되죠. CA0를 알면 FA0는 당연히 알게 되지. 왜냐하면 우리가 V0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CA0만 구하면 되는데, 문제에 있는 이 문구를 보니까 pure A 이랬어요. 이 사람은 화끈하게 N2 같은 거 안 넣었다는 얘기야. 이너트 가스 안 넣었다는 얘기니까 몰 프랙션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1이라는 얘기죠. 1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쓰려고 그래 지금. 왜냐하면 압력, 온도, 몰 프랙션 다 아니까. 그래서 몰 프랙션 1이고 압력 나와 있고 온도 나와 있고 기체 상수만 단위 맞춰갖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몰라 플로우 레이트를 그 농도를 구할 수가 있고, 여기 농도에다가 이제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곱하면 몰라 플로우 레이트를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문제가 주어지면 거기에 있는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수식을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변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원래 우리의 논의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원래 우리가 하던 얘기가 뭐였냐면 플로우 리액터에서 리액터 사이징 하는 문제였어요. CSTR, PFR, PBR 같은 컨티뉴어스 플로우 리액터에서 리액터 사이징 하는 식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야. 출발점은 당연히 각각의 몰 밸런스 이퀘이션일 거예요. 오케이? 배치 리액터에서 그랬던 것처럼 몰 밸런스 이퀘이션으로부터 디자인 이퀘이션을 얻기 위해서 NA는 NA0
곱하기 1-x를 썼던 것처럼 우리가 FA는 FA0 곱하기 1-x라는 식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따라서 이제 그 식을 가지고 각각의 리액터, CSTR, PFR, PBR 이 세 가지 리액터에 대해서 이제 디자인 이퀘이션 유도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간단하고 똑같은 얘기 3번 반복하기 때문에 지루해요. 그래서 훅훅훅 나갈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할 거예요. 자, CSTR 기본적인 가정은 퍼펙트 믹싱이었고 그래서 몰 밸런스 이퀘이션이 이렇게 얻어졌었죠. 그렇죠? 이건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다만 CSTR의 특징은 뭐예요? 다른 놈들은 몰 밸런스 이퀘이션들이 디퍼런셜 폼으로 얻어졌었어요. 그렇죠? 배치 리액터는 시간 t와 몰수에 대한 디퍼런셜 폼이었었고 PBR과 PFR은 볼륨이나 무게와 그 몰라 플로우 레이트에 대한 디퍼런셜 폼이었어요. 그런데 CSTR은 그냥 대수식이죠. 엘지브레이크 폼이에요.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어. 얘네들은 인아웃 플로우에서 나온 거고. 자, 마찬가지로 어떠한 리미팅 리액턴트를 가지고 이렇게 화학식을 바꿔줘야 되고 이 상태에서 A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한다면 이 식은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J 자리에다가 A만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추가로 곱해줄 필요가 없지요, 지금.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요 녀석. 이제 이 녀석 가지고 요 마음에 안 드는 몰라 플로우 레이트를 컨버전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거지. 그냥 대입하면 되겠네. 미분 형태가 아니니까. 바로 그냥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대입하면 뭐 지울 거 지우고 나면 남는 게 이거야. 네, 이거예요. 이게 CSTR의 디자인 이퀘이션이에요. 아까 배치 리액터는 몰 밸런스 식 자체가 미분 형태였기 때문에 디자인 이퀘이션도 미분 형태의 식이 하나 얻어지고 그거를 적분을 한 적분 형태의 디자인 이퀘이션이 얻어지고 두 개가 얻어졌었죠. 근데 CSTR은 몰 밸런스 자체가 미분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얘 대입해가지고 얻어지는 이게 그냥 디자인 이퀘이션이에요.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됐잖아. 볼륨, 뭐에 대해서 지금 기술돼요? 컨버전에 대해서 기술되게 돼 있죠. 컨버전 얼마를 달성하려면 볼륨 얼마나 돼야 되느냐? 그거예요. 다만 이때도 여전히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는 뭐냐 하면 반응 속도. 이 정보가 필요해요. 반응 속도식 이게 뭐 1차 반응인지 2차 반응인지 또는 복잡한 차수를 이야기할 수 없는 반응인지 그 정보는 여전히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요 식을 조금 다르게 쓰면 여기까지 요 왼쪽은 앞에 거하고 똑같은 식인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써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CSTR은 퍼펙트 믹싱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CSTR의 어느 지점에서도 리액션 믹스처 안에서 반응 속도는 다 똑같아. 따라서 배출구를 어디에다가 뚫어놔도 상관없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 이 엑시스라고 표현한 거는 출구 쪽에서의 반응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출구 쪽에서 속도를 측정할 거 아니야. 만약에 한다면 반응 속도를 우리가 실험적으로 결정하고 싶다면 그 출구 쪽에서 할 거기 때문에 퍼펙트 믹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응기 안에서 어디서든 다 똑같고 따라서 여기에서도 엑시포트가 있는 그쪽에서도 똑같다.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PFR. PFR은 몰 밸런스 식이 이렇게 됐었죠. 미분 형태의 몰 밸런스 식이에요. 가정은 스테디 스테이트 오퍼레이션이 되고 있고 레디얼 베리에이션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플러그 플로우가 이렇게 손잡고 줄 맞춰서 가고 있다 그랬지. 네. 이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몰 밸런스 식은 이렇게 됐었고 현재 볼륨과 몰라 플로우 레이스로 돼 있는데 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지금. 그래서 요거를 바꿔주려고 하는 거죠. 컨버전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컨버전 얼마를 달성하기 위해서 볼륨을 얼마를 해줘야 되냐, 이 길이 얼마나 길게 해줘야 되는지 그걸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컨버전 90%를 달성하는데 PFR의 부피가 100리터가 필요하다고 합시다. 근데 공간이 좀 부족해.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한테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얇은 파이프를 쓸 수 있는 초이스하고 좀 굵은 파이프를 쓸 수 있는 초이스가 있어. 그러면 얇은 거를 쓰면 얇고 길게 해갖고 이 볼륨을 100리터를 만들면 되는 거고, 굵은 파이프를 쓰면 굵고 짧게 해갖고 100리터를 만들면 원하는 컨버전 90%를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PFR은 아주 단순한 그런 실린더리컬 파이프 형태의 리액터예요. 주로 기체 반응이 많이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리액터의 볼륨 또는 이제 길이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길이를 정한다고 할 때는 직경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설계상 어떤 이유 때문에 직경은 몇 인치짜리를 써야만 돼. 그러면 컨버전이 결정되면 볼륨이 결정될 거고, 볼륨이 결정됐으면 직경은 결정돼 있으니까 이제 길이가 정해져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PFR의 몰 밸런스 이식을 또 우리의 리미팅 스피시스인 A 관점에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고, 양변에다 마이너스 곱한 거죠. 앞에서 얘기한 얘, 이것도 미분해야 되겠지. 이거 양변을 미분해주면 이렇게 되죠. 얘를 또 앞에 그 식에다가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뭐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이거를 또 디자인 이퀘이션 이렇게 부르셔요. 편의상 이렇게 부를 거예요.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식들을. 디퍼런셜 폼으로 되어 있는 PFR의 디자인 이퀘이션이에요. 우리의 의도했던 바대로 현재 변수는 V하고 X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도대체 볼륨이 그럼 얼마여야 되는데 컨버전 X 달성하려면, 그러면 또 변수 분리해가지고 변수 분리해서 양변 적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수식이 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두 가지 디자인 이퀘이션 이제 다 얻었어요. 똑같은 얘기니까 이제 PBR은 PFR하고 다 똑같죠. 다만 볼륨 대신에 무게가 쓰인다고 했어요. W. 그래서 그걸 구분해주기 위해서 반응 속도에 대한 표시로 여기 프라임을 단다고 했었죠. 그래서 수식은 똑같아요. 수학적으로는 PFR하고 PBR하고 똑같대요. 수학적으로는. 이것도 마찬가지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하면 뭐 앞에서 유도했던 요거 FA는 FA0 곱하기 1-X 그 식을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이걸 어떠죠? 이게 디퍼런셜 폼으로 돼 있는 디자인 이퀘이션. 그 다음에 얘 또 적분하면 되겠지. 이거 적분하면 어디 갔니? 예. 이렇게 되겠죠, 뭐. 그지?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요 부분은 좀 조심해야 돼요. PBR은 결국은 어떠한 실린더리컬 파이프에 촉매들이 충전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뭐 어떤 기체 상태의 반응을 우리가 여기서 일으킨다고 할 때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얘네들이 지나가는 유로는 이 파이프의 직경을 지나가는 게 아니죠. 촉매와 패킹되어 있는 촉매와 촉매 사이의 그 틈새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야. 유로가 상당히 좁아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이 PBR 안에서의 압력은 좀 복잡한 일들이 벌어져요. 소위 말해서 프레셔 드랍이라는 게 있어요. 이 프레셔 드랍은 사실은 PFR에서도 있어. 하지만 PBR만큼 심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가서 한 5장쯤 가서 얘기할 건데 그냥 용어만 한번 듣고 그냥 잊어버려요. 중간고사 이후쯤에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프레셔 드랍이 없는 경우에 우리가 이 식을 적분해서 요거 가지고 리액터 사이징을 해요. 하지만 프레셔 드랍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논의를 다시 시작하게 될 거예요. 요 위에 디퍼런셜 폼의 식을 가지고. 근데 하여간 지금은 뭐 두 가지 디자인 이퀘이션이 있다. PFR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기억하고 넘어가면 돼요. 일단은.
오케이? 이 프레셔 드랍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러면 이제 서머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은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에서 시작했어요. 그건 이제 안 썼어, 귀찮아서. 이제 하도 얘기해서. 뭐 여기 적혀 있는 이런 가정들 때문에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이 이렇게 단순화됐었어요. 특징을 보면 CSTR만 대수적인 식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미분 형태의 식들이에요. 미분 형태의 식들이야. 그런데 이 식들을 가지고도 우리가 리액터 사이징 할 수 있어요. 몰라 플로우 레이트나 또는 몰수의 목표치가 정해지면 목표치가 몰수나 몰라 플로우 레이트 NA나 FA로 정해지면 그거 가지고 이거 적분하거나 뭐 이게 집어넣어 갖고 계산하면 돼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의 목표치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컨버전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얘네들을 바꾸려고 한 거예요. 그 얘기 오늘 하루 종일 한 거야. 하루 종일은 아니고 이번 시간 내내. 바꿀 때 사용한 식은 바로 이 두 개죠. 배치 리액터는 NA는 NA0 1-X고 FA는 요거고. 그렇죠? 요 두 식을 가지고 얘네들을 싹 다 바꿔준 거죠. 그래서 배치 리액터는 요 위에 있는 식 가지고 바꾸면 이렇게 되고 요거를 적분한 게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CSTR은 애초에 미분 형태의 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식 가지고 바꿔주면 그냥 요 식 하나만 달랑 나왔던 거고 아주 간단하죠. PFR과 PBR은 마찬가지로 요 밑에 있는 식 가지고 바꿔줘서 미분 형태의 식을 얻고 다시 적분해서 적분 형태의 식을 얻은 거죠. PBR도 마찬가지. 그렇죠? 따라서 여기 식들은 잔뜩 있지만 나 같으면 제너럴 몰 밸런스 식 하나와 여기 있는 가정만 기억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뭐 PBR 또는 PFR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 문제에서 얘기하는 가정이 뭔지 봐가지고 그냥 두루룩 유도하면 되잖아. 여기까지 유도하는데 시간 1분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1분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손으로 한 번씩 다 유도해 보세요. 기본적인 가정과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만 알면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다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합시다.